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손디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자, 제목을 먼저 적어놓고 가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인데,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간단하게 딱 찍고 가면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 있지. 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석하라는 얘기야. 그래프 해석. 자, 그러면 방정식은 등호곱하면 되지. 즉 좌변에 있는 그래프랑 우변에 있는 그래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뭐야? 교점 찾아라는 얘기야. 그럼 부등식은 누군가 크거나 작거나 막 부호가 다르잖아.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우변에 있는 그래프와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것 따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프를 그린 후에 해석할 거잖아. 그래프가 복잡하게 그려지길 바래? 아무래도 최대한 간단해야 되겠지. 즉 좌변과 우변을 내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하나의 그래프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 다음 하나의 그래프는 어쩔 수 없어, 조금 복잡하게라도 나오게. 그러니까 두 개 다 복잡하게 가느니 하나는 무조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반대쪽은 남은 거 다 밀어넣고 적당히 복잡하게. 그렇게 이해하면서 정리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가장 근본적인 골자는 거기에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만 갖고서 바로 우리 문제 보면은, 여기는 니네가 공통수학 할 때만 수업 제대로 잘 들어놨으면 사실 그냥 날로 먹는 과목이야. 확인돼?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보자. 필수 문제 1번이야. 자, 필수 1번. 방정식이 지금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의 플러스 1은 0이라고 돼 있지. 여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우리 보고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애 보이지? 이거 fx라고 이름 붙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는 0 보이지? y는 0이라고 할 거야. 그럼 파란과 빨간 그래프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교점이 바로 뭐야? 실근이 된다는 얘기지.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럼 지금부터 빨간 그래프 우리 그릴 거거든? 빨간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잖아. 자, f 프라임 x 뭐예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0 되는 x값 찾으면 언제야? 플마 2. 그러면 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 2일 때가 얘가 대소가 되는 거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직접 함수값 찾아보자고. 마8에 플러스 24에, 아이씨 계산하기 복잡하지만 어쨌든 양수인 건 확실해. 17이야? 네. 알았어. 그럼 써줘야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17. 2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럼 2 대입하면은 얘보다는 조금 낮게 여기.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y는 0. 즉 빨간색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y는 0을 그리면 가로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만나는 점 여기 세 개 보이지? 그러니까 바로 실근 몇 개야? 3개. 그냥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되니?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고민을 해봤던 거거든? 조금 더 스마트하게? 어떤 스마트함을 찾았냐면, 야, 이거 그래프 다 그리기 나 너무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부터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해볼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저 빨간색 그래프를 내가 위로 한참 올려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지. 이렇게 되면 실근이 몇 개야? 하나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빨간색 그래프를 적당히 위로 올리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이러면 실근이 몇 개야? 2개. 여기가 중근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수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거야. 왔다 갔다 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극대값은 여전히 계속 양수가 등장하게 될 건데 극소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서로 지금 어때? 다르지? 그럼 실근이 3개네. 서로 다른 실근으로. 극대와 극소값의 부호가 같으니까 어때? 한근에 서로 다른 두어근이네. 극대와 극소값이 곱해진 게 0이니까 중근을 가져버리네. 확인돼요,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그래프를 그린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공식이 첨가가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 자체에서. 어떤 공식이 추가가 될 거냐? 방정식에서 극대값이랑 곱하기 극소값을 계산을 했거든? 그랬더니 결과물이 총 3종류로 나올 거란 얘기지. 어떻게 될 거냐? 0보다 클 거냐? 0일 거냐? 0보다 작을 거냐?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지. 꼭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도 가능해. 이래도 실근은 몇 개야? 한 개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실근이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럼 0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 말고도 이런 경우도 가능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돼도 되잖아. 마찬가지로 또 뭐야? 중근 가지는 건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중근 1, 실근 1. 확인돼요? 그러면 0보다 작으면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3개. 이렇게 된다라는 약간의 첨가를 해버리게 되면 방정식의 활용,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있을까? 표만 그려서 완성해도 되겠지. 극대와 극소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라서 약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하나의 공식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공식이야.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하면 필수 문제 2번까지도 갈 수 있어. 자, 필수 문제 2번으로 넘어갔더니 어떻게 되겠니?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를 한 게 0이지. 자, 2번 그래프는 내가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도 이거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k 값 때문에 힘들어. 맞지?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공식을 배웠잖아. 저 공식을 이용하면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다 그랬지. 네. 공식을 활용하면 k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풀 수 있어. 어떻게 갈 거냐면 얘가 fx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f'의 x 찾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돼?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0되는 x값을 찾았더니 뭐가 돼? 0이랑 2.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지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f에다 0 대입하면 극대 극소 중에 하나겠지. 네. f에다 2 대입하면 극대 극소 중에 남은 하나겠지. 곱한 결과가 얼마냐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이해돼, 안 돼? 네. 그럼 자, f0부터 찾아봐. 뭐 돼? 마이너 k에다가 2 대입하면 뭐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마이너 k 마이너 4. 이게 이제 얼마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라고 쓰면 돼? k에다가 그냥 k 플러스 4를 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럼 얘가 이제 문제를 봤더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 실근 3개 가지려면은 k에다가 k 플러스 4를 한 게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니까 k의 범위가 바로 나왔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4와 0 사이. 그럼 자, 두 번째, 뭘 가져? 중근을 가지라고 시켰지. 그럼 중근 1에다가 실근 하나라는 얘기잖아.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4가 0 되면 되는 거니까. k가 얼마예요? 0일래 마이너스 4일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실근 하나 가지라 그랬지? 그럼 실근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k에다가 k 플러스 4를 곱한 게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그럼 k의 범위가 0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을래? 혹은 k의 범위가 0보다 클래로 나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리지 않고도 문제 풀어낼 수 있지? 근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럼 그럴 때 쓰는 방법, 요거 근해 분리로 풀면 돼. 어떻게 가져갈 거냐?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을 남기고 는 k로 가버릴 거야. 왜? 무조건 직관적으로 하나 그리고 복잡한 거 한쪽으로 몰으라 그랬잖아. k 미지수 또 다른 미지수니까 복잡하니까 한쪽으로 몰아놓은 거야.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뭐라고 해? fx.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부터 y는 k라는 직선을 덮어 그릴 거야. 자, 그러면 f'x부터 찾아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0 되는 x가 찾았더니 x는 0이랑 2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0일 때가 그래프 대충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그릴 거니까 0이 있고 2가 있을 때 0이 극되고 2가 극소가 되는 거지? 그럼 0 대입하면 얼마야? 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면 0일 때 0이잖아. 여기 지나야 되고 2일 때 얼마였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 지나면 되지? 그러면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그래프는 일단 증가부터 그리고 감소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 적어놓고 가자. 2, 마이너스 4로. 자, 이때 이제 빨간색 y 덮을 거거든? 요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실근 3개가 되고 싶어. 어떻게 되면 돼? 요 사이로 들어오면 되지. 그럼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돼? 아무리 내려가도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리고 0보다는 작으면 되잖아. 왜? 0일 때가 교점 몇 개야? 2개고 마이너스 4일 때도 교점이 2개. 그러니까 바로 중근 가지는 거 나왔잖아.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어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범위 이렇게 또 나오는 거고. 몰라도 상관없어. 기억을 못 하겠으면 그리면 돼. 근데 확실히 시간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얘가 압도적으로 오래 걸리지?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래서 안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는 걸 스탠스로 잡고 이렇게 풀 수 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기억하시라고요. 확인됩니까? 자, 그럼 필수 문제 3번.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자. 실근의 부호를 찾아보자고 나온 거야. 보이니 안 보이니?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뭐 한 개의 양의 실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근의 이제 단순하게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래? 부호까지 나보고 맞추래.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필수 문제 3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 부호를 맞추라 그랬잖아. 맞춰줘야지. 근데 부호를 맞추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극대값 극소값만을 가지고 비교하잖아. 부호 맞추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조건들이 계속 추가될 거야. 그러니 차라리 지금처럼 부호를 맞춰라라는 거는 뭐 하는 게 편하겠어? 그림 그리는 게 편해.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또 해보는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을 이렇게 써보자. 2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를 좌변에 놓고 는 k로 바꿔버리면 k라는 복잡한 숫자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보는 얘를 뭘로 그려? fx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는 k가 y라고 생각하고 빨간색 선으로 덮어서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분의 f'x 알았어. 0 되는 x가 빨리 찾아. 이젠 찾아. 암산 안 되나? 응.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였잖아. 마이너스 1일 때가 뭐? 극대. 2일 때가?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니까 제대로 그래프 그려보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7. 7 나와? 마이너스 1,7. 자, 그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그럼 여기 한참 밑에 2, 마이너스 20을 지나게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좀만 더 이쁘게 그릴 거거든? 자, y절편 표시할 거야.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y가 얼마 나와? 0. 그러면 y축이 여기 있겠네? 맞아, 아니야? 요렇게까지 y축까지 표시해서 그래프 그리면 완성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봤더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 가지면 되지. 빨간색 그릴 거거든? 일단 두 개의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 하나니까 교점 무조건 몇 개야? 3개. 3개 나오는 범위는 여기 사이가 되겠지? 그 사이에서 음근 2개랑 양근 하나가 되려면 이쪽이잖아. 내려가면 돼, 안 돼? 여기도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가 돼버리면 0이라는 근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 작으면 된다. 그냥 바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면 이번엔 밑에 쪽이지? 위쪽이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0보다는 크면 되잖아. 그래, 그래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진짜 별거 없지?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린 후에 해석하는 게 기본 골자. 근데 지금처럼 실근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건 극대극소값의 곱으로 표현해서 공식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실근의 부호를 추적해 나가는 거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편하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필수 예제 4번. 3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래. 서로 다른 세 실근, 두 실근. 야, 거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야?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한 개의 실근은 실근 하나에 혹은 두 개. 그 얘기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해. 자, 그럼 뒤로 넘겨서 부등식의 활용까지 오늘 같이 해보자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니까. 부등식의 활용도 뭐 별반 다르겠냐? 여기 등호가 뭘로 바뀌겠어? 부등호로 바뀌겠지. 그럼 이제 빨간색이 위에 있냐, 파란색이 위에 있냐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진짜로 그게 끝이야. 그러면 바로 문제가 필수 문제 5번. 이거 오늘 마지막 문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필수 문제 5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거 한번 봐보자. 첫 번째 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에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 식이 세제곱이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무조건 성립하게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래? 그래프 그릴 건데 k 때문에 지금 못 그리잖아. 그럼 뭐 하면 돼? k를 넘기거나 얘네 둘을 넘기거나. 어느 쪽 넘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k? 뭐 그래도 돼. 그러면 k 넘겨.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k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해? fx. 그 다음에 얘가 뭐야? y.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야 돼. 언제? 무조건. 모든 실수 x에 관해서라고 했으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자고. 그럼 얘 그릴 거야. 그럼 f'의 x는 뭐가 돼?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은요. 0 되는 x 값이 0이랑 2. 그럼 이거 대충 그래프 그리면 0일 때 함수값이 0이고 2일 때도 0이잖아. 근데 0일 때 중근이고 2일 때 0이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요? 여기 2 대입하면 0 아니야? 뒤질래? 이렇게. 확인되죠? 그러면 여기 풀이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x가 0이랑 2일 때 프라임 x 값이 0이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fx라는 함수의 관계식을 지금부터 우리가 그릴 거거든. 0 대입하면은 0이고 2 대입하면은 16 곱하기 8 마이너스 16이야? 16 곱하기 8이 아니네. 이렇게. 그러면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6 찍고 올라갈 거라는 얘기잖아. 이걸 그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이쁘게 x축, y축까지 다 한번 표시해보자. 그럼 0일 때 0지 넣어야 되고 2일 때 마이너스 16이니까 한참 밑에 있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먼저 내려와. 또 내려와. 찍고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야, 4차 함수가 지금. 그럼 이때 이 파란색 그래프, 얘가 지금 파랑이야. 이 초록이라고 하자. 초록이 빨강보다 어때야 돼? 항상 커야 되지. 빨강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마이너 K가. 맞아요? 근데 요 최소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6이었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K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부호만 잘 따져주면 돼. 그러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돼? 16보다 그렇지. 이렇게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잘 봐. 항상 성립하게 만들고 싶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봐라. 이 녀석이 항상 얘보다 어때야 돼? 위에 있고 싶어. 그럼 얘의 최소값이 얘보다 어떠면 돼? 크면 되지. 그렇게 찾아도 돼. 그럼 얘의 최소값은 당연히 뭐겠어? 극소값. 네. 맞죠? 네. 아니면 만약에 부동화 반대로 바뀌었어. 무조건 빨간색이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얘의 최대값 찾으면 되잖아. 네. 극대값.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게 되잖아.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려면 하는 부등식이 되고 싶어. 그러면 임의의 숫자 k가 있을 거 아니야? 그 k 값이 극대값보다 항상 성립하게 되는데 fx라는 녀석이 k보다 커.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는 fx의 극소값 있지? 극소값이 k보다 크면 돼. fx가 크려면. 당연한 얘기잖아. 제일 작은 거보다 커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바뀌어서 fx가 k보다 작고 싶어. 항상. 그럼 fx에 뭘 찾으면 돼? 극대값이 k보다 작은 경우가 되면 돼. 물론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사차함수가 있는데 k보다 항상 작게 만들래. 가능해? 불가능해. 왜?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 빼고 분명히 최대를 찾으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거보다 k값보다 작은 범위가 낭장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k값보다 큰 범위로 항상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나눠지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얘를 외워서 풀어도 되는데 솔직히 이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굳이 외워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 그렇다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어차피 극대극속 다 찾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 뭐 금방인데. 그래서 그냥 그려서 봐도 좋고 저렇게 외워도 좋고 편하신 대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등식에도 마찬가지야.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확인돼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건 여러분들 해봐도 되지? 자, 뒤로 한번 넘겨서 필수 문제 6번. 이제 뭐 하래? 범위 제한하래. 지금처럼 똑같은 부등식을 풀 건데 범위 제한하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보자고. 필수 문제 6번처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를 보면 x가 0보다 어때? 크지?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2x의 세제곱 풀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실수 k값의 범위를 찾으래.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돼.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풀면 되겠냐? 똑같이 그래프 그려서 범위만 제한해버리고 풀면 되는 거잖아. 0보다 큰 범위로, 맞지? 똑같이 가. 뭐 별반 다르지 않다. 확인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남겨놓고 마이너 k보다 크다. 그래서 fx 바로 우리 미분하면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0 되는 애 찾는 거니까 x가 언제? 0하고 2. 그러면 0을 직접 대입하면 0 나올 거고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0 아니에요? 2 대입하면? 그냥 0. 8이 16. 4, 6에 24 아니야? 마이너스 잠깐만. 저게 3이네. 뭐가? 0이랑 3 아니에요? 그렇네요. 아닌데? 아니, 그 이거 맞네. 아니, 저게 혹시 이런 말 알아? 뒤지고 싶냐라고? 아니,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미분한 건 줄 알았어. 그냥 써. x가 0이랑 2야. 네. f'x가 00 되겠지?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풀 fx 함수값 찾아. 여기 있잖아. 0이랑 마이너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래프 우리가 그리면 올라가서 0 찍고 내려와서 마이너스 8 찍고 올라가겠지? 그리고 x축이 어딨어? 여기. 그리고 y축도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2, 마이너 8. 그러면 우리는 0보다 큰 범위잖아. 여기 빵꾸 뚫고 이쪽 반대편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야. 확인돼요? 이 범위 안에서 무조건 이 빨강보다 어때야 돼? 높아야 된대. 빨강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 네. 마이너 K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 8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럼 K가 어떻게 되면 돼? 8보다 크구나. 그래, 그냥 이거야. 별거 없다고. 범위만 제한해 놓는 거니까 필수예제 5번이랑 6번이랑 똑같은 문제라고. 알겠어요?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결국에 니네가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근해 분량 엮는 거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으니까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합시다. 여기까지 확인 다 됐죠? 오늘 숙제 끝까지 됐어요? 좋아요.